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화가 많은 사회가 된 걸까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인명피해를 낳는 흉악 범죄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연결해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에는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을 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안전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비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옅어졌습니다. 지금 서울과 중북부 지방, 경북, 호남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충청 일부 지역과 경남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유지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 오늘은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8도, 습도는 37%,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강릉 11도, 대구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일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분노 조절 장애, 요즘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흔하게 일상 속에서 쓰는 말 중에 욱한다는 게 있죠.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최근에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했던 김성수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묻지마 폭행, 칼부림 사건, 보복운전, 동물학대 같은 범죄를 들여다보면은 점점 더 극악무도해지고 있지만 시작점을 되짚어보면 정말 사소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또 다른 분노를 불러온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서 우발적인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 2년 전쯤에는 현대인들의 신종 질병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치료해야 할 병이라는 얘기겠죠. 예, 실제로 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 예전보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 확연히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화가 많이 난다, 짜증이 많이 난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운전할 때 거칠게 된다,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유로 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주로 어떤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냥 화가 많이 난다는 너무 막연한 것 같긴 한데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가족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가족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는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내든가, 아니면은 작은 일에도 물건을 갖다 이렇게 던진다든가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예. 가족들이 무섭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본인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짜증을 많이 내거나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오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들은 흔히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게 별개의 변수인 분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는 충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를 내지만 사실은 본인이 화를 내고 나면은 상대방을 괴롭혔다는 것 때문에 공감을 해서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아하. 그런 분들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으면서 스스로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 거고요. 예. 공감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분들은 본인은 화를 내고 나서 대부분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주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 의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 전자, 그러니까 공감을 해서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그분들은 병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도 협조적이고 또 치료가 또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본인이 화를 낸 것이 합당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상담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네, 억지로 한 번은 웃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오진 않으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이라는 네. 인식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인 김성수의 상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니까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순간적으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했고요. 근데 분노, 화, 이건 당연히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고요.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지만은 선을 넘는 상황부터는 더 이상 일반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보긴 어려워지잖아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데요. 예. 사실은 그거를 전혀 낯선 사람들한테 욕을 하는 사람들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는 아무리 작은 표현이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노 조절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나는 욕은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예. 욕을 하는 사람들은 나는 물건을 던지진 않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요.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도 나도 누구를 갖다 때리진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와 분노는 중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표현하지 않는 거가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단순히 한번 크게 화를 냈다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런 증세를 얼마나 자주 보였을 때 분노 조절 장애라고 진단이 됩니까?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의 진단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정도가 심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지거나 손상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이런 일이 3번만 발생해도 간헐성 폭발성 장애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보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이로 인해서 사람이나 동물이 다치지는 않고 물건이 부서지거나 손상되지 않더라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고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하고 간헐적 폭발 장애하고는 그냥 단순히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시기, 그 횟수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신과 진단명이 아닙니다. 예. 이제 도박 중독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있고요. 예. 도박 중독 아니면은 병적으로 물건 훔치는 병적으로 도벽 이런 게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충동 조절 장애 중에 이제 화를 내는 거와 포커스를 맞춰서 간헐성 폭발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지 사실 분노 조절 장애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게 되는 말이지 정식 진단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진단하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또 구분 방법이 있었군요. 근데 우리 사회가 화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전문의로서 보시기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노 사회가 되어가고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사회가 조금씩 더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조금씩 더 규제가 갖추어지게 될수록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노 자체로 인해서 범죄가 늘어나는 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최근에 분노 범죄가 늘어나는 거에는 사실 암수 범죄가 많아서입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툭탁하고 주먹으로 한두 번 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또 민사소송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 몸에 작은 그런 것만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범죄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그러나 작은 범죄에도 넘어가지 않고 고발 건수가 늘어나다가 보니까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나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범죄에 대한 심리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다들 멜로드라마고 착한 얘기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나오는 드라마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나 지금은 모든 드라마에 살인 사건이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예.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영화는 액션물이나 무슨 스릴러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예. 뭐든지 다 폭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영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심리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죄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혹은 내가 사실 분노 조절 장애 혹은 정서적으로 좀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조절 못하는 거 아닌가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거나 예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고로 발생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손상이 일어나는 것과 달리 어떤 한순간의 사건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를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성장 과정이라든지 가정 환경에서부터 누적되면서 형성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 뇌에서는 충동을 조절하는 부위가 있고요. 또 두려움이라든가 공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있는데 일단은 그 뇌가 작용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랬을 때 충분한 위로를 받고 또 본인이 그 화를 내거나 분노를 냈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 누군가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 누군가가 있게 되면은 절제가 되게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이 성장 과정에서 없게 되면은 분노 조절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잃을 게 있게 되면은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 그러나 내가 또 현재 상황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레벨이 나는 잃을 게 없어, 나는 끝장났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분노를 조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감정을 표현하는 화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화를 많이 갖고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예. 때를 많이 쓰는 아이가 있고요. 절대로 때를 갖다 쓰지 않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누가 나를 갖다 때리더라도 무서워서 오히려 우는 아이가 있고요. 예.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몸만 건드리게 되면은 확 화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는 거는 아이를 둘만 키워봐도 형제가 다른 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격 차이가 아이들도 있다는 거 제가 미혼이라서 몰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독특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화병도 있잖아요. 외국에서 네네. 우리말 그대로 영어 알파벳으로 화병 이렇게 표기한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가 화를 표출하는데 극단에 있다면은 반대로 화를 참는 저 극단에는 화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둘 다 정상적인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을인자 3번 새기면서 일단 화를 참는 게 좋을까요? 네, 화는 일단 참는 쪽이 낫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분노는 표현할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소리만 질러도 내 감정이 후련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소리 질러도 상황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욕을 해야지 내가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욕을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하나 집어 던져야지 내가 후련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때는 분노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서 본인이 어떤 희열감을 느끼게 되거나 본인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면은 결국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는 게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아이를 갖다 우리 양육하는 우리 학자들이 절대로 때리지 말라는 거는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체벌을 아이를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다른 수단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지 분노를 표현해서 자기 감정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쪽에 관심을 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은 이른바 분노방이라고 해서 돈 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물건을 부순다거나 깨뜨리고 던지는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겠네요.
네,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은 분노를 표현하시는 분들은 내가 욱했다는 거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나를 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 바로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마음 상태가 되면 똑같이 화를 낼 거라는 거를 갖다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예. 결국은 뭐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술만 마시면 화를 낸다 그러면은 다음엔 술을 마시더라도 화를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술을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운전대만 잡으면 화를 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운전대를 남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자기 조절에 대한 환상을 포기할 때 분노가 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오늘 이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는데, 끝자리 082번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조급한 상황이거나 짜증이 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떤 동기를 제공하면 가끔씩 욱하게 되는데 이것도 조절 장애라고 봐야 할까요? 몸도 안 좋고 아이 키우면서 많이 지쳐서 이런 빈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만약에 우리 질문을 던지신 분이 청소년 시절부터 이런 경향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질문을 던지신 분이 원래는 이렇지 않고 절대로 화 안 내고 쾌활한 분이신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내과적 질환을 갖다 의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질환을 갖다 배제된 상태에서도 이러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현재 받고 있는 아이의 양육과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벅차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돌입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한계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시는 거고요. 마지막은 아이의 양육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인데요. 아이 때문에 집안에만 있지만 견디기 어려우시거든요. 예. 그러나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1, 2년, 2, 3년 지나도 유치원만 가게 되더라도 예. 서서히 끝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조금씩 참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082번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화를 어느 정도 참지만은 스트레스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전문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업무라든가 너무너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때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창피할 거야라는 생각이라든가 해도 소용없어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적절한 일단 도움을 갖다 요청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문제의 개수를 갖다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해서 상황을 갖다 조절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밥도 많이 먹고 잠도 많이 자고 가급적 내가 내 시간을 갖다 정해서 나를 갖다 곤란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조금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예. 오늘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공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화를 잘 조절하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 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종합운동장에서 중앙보훈병원 구간이 다음 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개통된 3단계 연장선은 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송파나루역을 거쳐서 중앙보훈병원역으로 이어지는 9.2km 구간입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역과 석촌역, 올림픽공원역에서는 각각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5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연장 개통으로 올림픽공원역에서 급행열차를 타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20분, 김포공항까지는 50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성산대교 보수 보강 공사를 위해서 오늘 다리 북단에 임시 가교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2시부터 내년 6월까지 성산대교 북단에서 다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시 가교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시는 임시 가교 개통에 맞춰서 북단 접속교와 본교 상판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을 설치하는 등 보수와 보강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성산대교는 1등급 다리로 올라가 43.2톤 차량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참고한 것으로 인천시 홈페이지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등록된 청원이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의 검토를 거친 뒤에 시장 또는 고위 간부가 영상을 통해서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지원 대상자 3,000명을 뽑았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목돈을 만들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청년이 달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서 3년 뒤에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지원 대상자 공모에는 13,800여 명이 몰려서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빈곤층 등 취약계층 2만 가구에 4억 5천만 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 전기요금 등으로 쓰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상위 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서울시가 지급하는 난방용품은 단열 시트, 난방 텐트, 전기 매트, 네이, 또 이불 등으로 사회복지관 등이 전달을 시작했고 일부 가구에는 단열 시공도 지원합니다. 지원 물품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한 시민과 민간기업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서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 급식소 등 2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은 학교 급식소 20곳과 최근 식품위생법을 어긴 식재료 공급업체 2곳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와 점검을 벌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의정부시 부용고교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우리누리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6,600만 원을 들여서 조성해 함께 운영하는 우리누리는 교실 2칸 정도 크기로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는 예술 체험 공간입니다. 우리누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개방해 국악과 오케스트라, 연극, 댄스 등 동아리 연습실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2부 시작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코너에서 주말에 가볼 만한 여행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에서는 안전 상식도 전해드립니다. 3분 40초 뒤에 뵙겠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주말에 앞서서 미리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김유정 뉴스핀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핀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순천 여수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지난주에 좀 아쉬워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순천 여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순천 여수의 어떤 매력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우선은 지난번엔 추위가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활동적인 여행을 떠나봤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겨울철 몸보신을 위한 식도락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순천 여수를 포함해서요. 남해까지 남도 겨울 대비 몸보신 식도락 여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도 하면은 그 상다리 휘어지게 맛있는 그럼요. 음식이 많이 나오는 걸로도 유명한데 네. 겨울이라서 또 잘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벌써 너무 추워서요. 예. 이제 몸보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먼저? 우선 순천으로 떠나볼 건데요. 우리의 자랑, 생태계 보고인 순천만 습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또 지난주에 순천만의 전망대랑 드넓은 갈대밭의 아름다움만 소개해서 아쉬웠는데요. 순천만 하면 해양 생태와 수산 자원의 보고인 것도 놓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네. 육지와 가까운 갯벌에서는 꼬막이나 새꼬막, 그리고 이제 짱뚱어도 많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천만을 들렸다 하면 꼬막이랑 짱뚱어는 꼭 먹어봐야 되는데요. 짱뚱어는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짱뚱어탕은 겨울철 몸보시는 그만인 요리거든요. 예. 짱뚱어는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 여름철에도 사실 체력이 떨어질 때 먹으면 힘이 솟는다고 해서 바다의 소고기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근데 아미노산과 타우린도 많고 또 미꾸라지나 장어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간 해독 작용이 좋아가지고 요즘같이 피로한 세상에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제가 먹어야겠네요. 네, 예. 맞아요. 게다가 비타민 A랑 D도 풍부해가지고 면역력 증진에도 좋아서요. 겨울철에는 꼭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짱뚱어탕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설명을 드리면 추어탕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매콤한 국물에다가 짱뚱어가 다 갈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걸쭉한 매운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거지랑 파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있어가지고 고소하고도 매콤한 국물에 흰쌀밥 한 공기를 또 말아 드시면 정말 바로 힘이 솟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검색창에 짱뚱어를 쳐보니까 네. 연관 검색어 바로 밑에 순천 짱뚱어탕 딱 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순천 짱뚱어탕 사진도 쭉 뜨는데 그 짱뚱어탕 옆에 꼬막도 보여요. 근데 짱뚱어탕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꼬막도 좋을 것 같은데 순천 꼬막만의 뭐 특징이 있습니까? 순천 꼬막은 또 요리법이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꼬막하면 보통 간장에 파 이렇게 양념된 그렇죠. 거를 올린 꼬막 무침을 떠올리시는데요. 네. 순천 꼬막 무침은 좀 달라요. 네. 이렇게 무나 뭐 미나리, 양배추 이런 것들과 초고추장 양념에 무친 꼬막 무침이에요. 좀 다르네요, 평소 네, 먹던 그쵸. 것과. 게다가 꼬막이 11월부터 3월까지 제철이라고 합니다. 꼬막 제철 좋죠. 음식 드시면 또 건강에 엄청 좋잖아요. 네. 또 순천만은 꼬막이 많이 나는 만큼 순천만 앞에 꼬막 정식을 파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으니까 아무 식당이나 가셔도 맛있는 꼬막 무침을 먹을 수 있고요. 예. 꼬막 무침을 어떻게 제대로 먹느냐 하면 이제 꼬막 무침은 쌀밥이랑 김가루를 뿌려서 그 꼬막 무침을 가득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데요. 예. 맵지 않아서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밥에 비벼주니까 어린이들도 밥 한 그릇 뚝딱 치우는 거 보니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짱뚱어탕 못지않게 꼬막 비빔밥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하나 선택하기는 어렵고 둘 다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여수로 가볼까요? 네, 여수는 또 딱 떠올리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수하면. 그렇죠. 저는 예전에 여수 친구가 있어서 네. 이거 많이 먹었습니다. 갓김치.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예. 여수하면 갓김치, 갓김치하면 여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수는 정말 다른 음식을 소개할 필요 없이 정말 갓김치 하나면 공깃밥 2그릇, 아니 3그릇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었네요, 3그릇은. 네. 예. 다이어트가 자꾸 안 됩니다. 예. 갓김치 때문에. 게다가 갓이 또 12월부터 제철이에요. 우리가 또 그런가요? 12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제철 음식을 먹는 게 보약보다 좋다고 하니까 또 요즘에 제가 요리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밥은 실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갓은 또 무기질이랑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이랑 스트레스 완화에 또 좋아서 장 아나운서에게도 꼭 필요하고요. 먹어야 될 것 같나요? 제 네. 모습이 지금? 그렇군요. 예. 게다가 풍부한 엽산이 들어있어서 어린이들 발육에 좋아요. 그래서 네네. 좀 맵다 하시면 물에 씻어서 좀
아이들에게 주면 좋고요. 항산화 물질이 또 풍부합니다. 저에게도 또 필요합니다. 노화에도 좋고요. 또 예. 항산화 물질이 암 발병을 억제한다고 해가지고요. 어르신들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갓김치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여수는 특히 국내에서 재배되는 갓 중에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유명해요. 예. 그 중에서도 돌산읍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수 돌산 갓김치는 여행객분들이 가서 직접 드시고 나서 너무 맛있어서 한 통씩 꼭 들고 그렇죠. 나오세요. 여수 가면 또 한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래서 돌산 갓은 또 11월부터 2월까지 또 제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번에 식도락 특집은 제철 음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갔다가 갓김치에 반해서 갓김치까지 구매해 오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갓김치 라면이랑 먹었던 생각이 아직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싸한 그 맛. 네, 맞아요. 자, 이제 남해로 가볼까요? 네, 갓김치를 이어서 남해까지 제가 소개를 해서 남도 식도락 여행을 완성시킬 건데요. 네. 남해는 자연산 멸치가 유명해요. 근데 멸치하면 아주 조그만 멸치만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도시락 그쵸? 반찬으로 많이 네, 근데 해먹는. 이 멸치는 검지손가락보다 더 큰 멸치거든요. 그럼 멸치로 보기에 좀 어려울 것 어렵죠. 같은데. 예, 그렇지만 멸치는 맞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멸치를 또 회로 해서 초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조림을 해가지고 쌈밥을 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쌈밥보다 초무침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아하. 제가 또 서울 여자 아닙니까? 몰랐네요. 예. 네, 서울 여자인데요. 예, 예. 그래서 또 이게 비린 걸 좀 잘 못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멸치회 처음 딱 들었을 때 여행 기자로서 당연히 먹어봐야 되지만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예, 예. 그치만 하나도 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군요.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예. 고소한 맛이 느껴지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서 초장 무침이니까 또 채소와 생멸치를 먹으니까 상큼한 맛이 또 일품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순천, 여수, 남해까지 식도락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홈쇼핑 하셔도 잘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투데이 안전톡톡입니다. 오늘도 서울 양천소방서 이혜지 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불조심 강조의 달 11월도 이제 내일이면 끝나고 12월인데요. 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KT 통신구 화재, 그리고 종로 고시원 화재, 불조심 강조의 달인 만큼 화재 사고가 참 많았어요. 왜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화재 출동이 급증하는 거 이제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크고 작은 화재도 굉장히 많아요. 라텍스 전기장판, 세탁기, 환풍기,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나 천장의 전선 작업 중에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등 양천에서도 아주 많은 출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재 예방 캠페인도 하고 방송으로 홍보도 하시고 안전교육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안전교육, 소방 안전교육을 나가면은 교육생들이 뭘 가장 궁금해 하던가요? 화재 승강기에 갇혔을 때 등 각종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일반적으로 불이 났다 하면 자세를 낮추고 코와 입을 젖은 손 수건 등으로 막고 대피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전에 완강기나 경량 칸막이 알려드린 것처럼 대피를 미처 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래층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세세한 방법을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이제 최근 들어선 저희가 추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불이 났을 때 문을 꼭 닫고 대피하라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꼭 불이 난 곳에 문을 닫고 대피하세요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교육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하고 좀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모습이 인상 깊고 이제 좋은 안전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예. 불이 났을 때 사실 너무 무섭고 정신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네. 뛰쳐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문 닫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잘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어야겠네요. 그렇죠. 좀 침착한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이게 뭐 물론 소화기 등을 이용해서 불을 끄는 시도를 할 수 있으면 시도를 해보시되 안 되면 이제 재빨리 대피를 하는데 이때 문을 반드시 닫고 대피하셔야 됩니다. 예, 왜 문을 닫고 도망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면은 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 실험도 있었죠? 네, 이제 직접 저희가 은평구의 이제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실제 화재와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 동일한 구조의 두 집에 불을 냈는데 한 집은 문을 열어놓고 다른 쪽은 문을 닫은 채 이제 각각 거실에 불을 냈는데요. 불이 나고 잠시 후 문을 열어놓은 집은 빠르게 불길이 솟구쳐 천장까지 번지고 화상 카메라의 온도가 1,300도를 가리킵니다. 예. 이때 또 반면에 문을 닫아놓은 집은 내부 온도가 800도까지만 올랐다가 불꽃이 5분 만에 사그라지고 연기만 나오고요. 예, 문을 왜 닫고 탈출해야 하는지를 뭐 다른 설명 없이도 이런 실험 사례를 설명해드리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요. 불이 네. 번지는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제 불이 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제 산소, 가연물, 불꽃, 열과 같은 발화원 세 가지인데 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불이 나지 않거든요. 이 문을 닫은 집은 문을 열어놓은 집보다 산소 유입이 안 되고 불이 좀 활활 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이제 그러질 못하니까 불이 쉽게 커지지 않는 거죠. 예. 이제 더 중요한 건 연기 상태였는데요. 이제 문을 열어놓은 집은 화염과 연기가 계단을 타고 위층까지 번졌어요. 이게 불이 난 지 5분 30초 가량이 지나고 가상의 대피자로 있던 이제 3층에 있던 우리 대원이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고 문을 여는데 연기가 순식간에 3층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예. 이제 대피를 시도했지만 이제 가득한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요. 예. 숙련된 그 대원이 가상 대피자 역할을 했는데도 이렇게 대피가 어려웠다고 하면 그냥 네. 일반인들의 경우는 대피를 못하거나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과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쉴 텐데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불이 났을 때 화염으로 인한 화상보다는 뭐 연기로 의식을 잃거나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열어둔 문으로 굴뚝 현상에 따라 연기가 급속도로 위층에 차오르게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공기 중 산소 농도는 21%인데요. 이제 실험 당시 위층 공기를 측정한 결과 1분도 되지 않아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지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500ppm으로 치솟았습니다. 예.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비상계단하고 실내로 들어오는 공간 사이에 어느 정도 대피할 수 있거나 혹은 그 불을 막을 수 있는 문도 있고요. 철문도 네. 있고 뭐 방화문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거랑 뭐 공간도 있고 그러면 거기 옆에 뭐 꼭 평소에는 문을 닫아둘 것 이렇게 항상 써 있는데 그런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화재가 났을 때 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한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6%로 떨어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체감일까요? 이제 그 정도면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두통을 겪게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문을 열어놓고 대피를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실제 실험으로 재입증된 셈인데요. 나중에 불을 끄고 또 확인한 결과 불이 난 집의 피해 범위도 이제 문을 연 곳은 모두 다 타버렸지만 문을 닫고 나간 집은 불이 난 곳 주변만 타는데 그쳤습니다. 실제로도 다세대 주택 화재 시에 위층 거주자가 사망하고 연기 흡입 손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른 것보다 불이 났을 때 우리 집 피해를 줄이고 이웃 주민의 안전을 위해 문을 꼭 닫고 대피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안전상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라이츠가 부르는 February Air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knew your face like the back of my hands. We